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강. 지난주에 그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를 차이를 좀 배웠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큰 틀에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아예 제목을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시설이에요. 오피스로 들어가는 지역에 주거로도 될 수가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근데 만약에 그 지역이 정말 업무 지역이다 한다면은 사무실로 쓰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사무실 수요가 부족한데 이거를 갖다가 사무실로 쓰는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한다면 일반 임대사업자가 맞겠지만, 현행 우리나라 오피스텔 시장을 보면 90% 이상, 아니 95% 이상이 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실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그럼 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내야 하는지를 오늘부터 한 3강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의 구조를 보죠. 이게 오피스와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조에 내부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정말 케이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같은 전용 면적이 13평짜리예요. 전용 13평짜리인데 방도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고 주택에 맞게 주거에 맞게 짓는 게 오피스텔이죠. 공사비 자체가 더블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오피스가 임대료를 높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건축비도 오피스텔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평당 임대료 따져보면은 오피스텔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더 낮은 가치의 그 오피스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좀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건물 구조만 보더라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실제 주거용으로 졌으면 주거용을 활용하는 게,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이 예전에는 이렇게 지어졌어요. 2001년에 입주한 신촌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최근에 2017년도에 입주한 마곡주의 오피스텔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오피스에 더 어울리게 건물을 지었어요. 딱 벌써 난방시설이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이 시설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라디에이터입니다. 라디에이터 우리 사무실에 가면 흔히 있는데, 공기 정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공기 교류를 난방을 하는 건데, 저게 사실은 사무실 위주로 쓰다 보니까 창도 어때요? 창도 이렇게 열어서 열리는 창.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형적인 사무실로 지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2002년 이전에는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돼서 약간은 여기에 화장실 하나 정도만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일반 임대사업자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주거 위주로,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주거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 가신 주거 오피스용도 모두 가능하지만 바닥 난방 규제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이 많았고, 2010년 이후에 건축된 오피스텔들은 바닥 난방뿐만 아니라 단열재, 그 다음에 샤시, 이런 것들이 모두 공동주택 기준으로 이제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건 그 가치보다 훨씬 못한 물건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오피스텔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지역에도 꽤 많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위한 대안으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훨씬 더 용도가 떨어지는 굳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스텔도 이렇게 처음에 컨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반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적인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건물 구조적인 건 얘기를 들어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현재 오피스텔의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면서 현재 이 업무용으로 신고를 했던 오피스텔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 구조적인 면에서 좀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